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여러분과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1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임자년, 을사월, 임자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죠. 첫 번째, 이 사주에는 어떤 살이 있나요? 사주 내에 있는 살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가 우술에 맞나요가 두 번째 문제였죠. 맞다면 그 이유는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에 형사는 맞을까요? 형사라는 직업이 맞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고, 맞다면 그 이유를 묻는 문제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주 형사가 맞다면 어떤 분야가 맞을까요?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직업 맞히는 문제인데 살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 사주라 어떤 살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고, 이러한 직업에 잘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드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과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연지자수, 일지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진토 안에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서환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럼 나와 있는 내편은 임수, 큰물,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이 되겠고,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을목 작은 나무,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진토 안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진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사환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고요.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을목 작은 나무,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사화 큰 불, 진토 큰 흙 이렇게 있네요. 자, 사주 강약하기가 좀 애매한가요? 물도 물기운도 강한 것 같고 상대편도 강한 것 같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월지에 있는 사화 있죠. 사화는 어떤가요? 건재한가요? 자, 임수하고 자수 큰 물과 작은 물이 을목을 생하고도 남는 물이죠. 그죠? 이 작은 나무 거의 밀어버릴 정도로 큰 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을 생하고도 남는 물이 사화를 꺼트려 버리네요. 그죠? 이 물기운이 을목이 다 막아주지 못하니까 사화를 꺼트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편 하나는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을목은 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물기운을 받고 거의 부목이 돼버리네요. 그러니 힘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대편은 간목과 진토뿐이네요. 그러니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이 을목과 그 다음에 사화가 꺼지고 부목이 되는 바람에 사주가 간목과 진토가 상대편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간목 큰 나무로 큰 물기운을 흡수해주는 그런 좋은
용신이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이 용신이고 시신은 뭔가요? 시신은 운에서 일단 불이 오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죠? 불이 오게 되면은 화생토를 해주죠. 진토를 화생토 해주면 흙이 단단해지면서 이 나무, 간목의 뿌리가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지금은 진토라 절보간 흙이라 큰 간목의 나무를 제대로 뿌리가 돼주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운에서 불이 오게 되면은 이 흙을 단단해 주니까 이 간목의 뿌리가 제대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 희신이고 큰 흙이 와도 좋겠네요. 그렇죠? 무토나 술토 이런 흙이 오면은 물도 막아주고 이 간목의 뿌리도 돼줄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좋은 희신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첫 번째 이 사주에는 어떤 살이 있나요? 살을 전부 찾는 문제가 되겠죠. 살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살이 직업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자, 먼저 자수가 보이네요. 이게 뭔가요? 임수에게는 양인살이 되죠. 그죠? 양인. 그리고 양인살도 되고 자수 이게 뭔가요? 도화살도 되죠. 도화살도 되네요. 양인살은 뭔가요? 칼을 쥐는 그런 살이죠. 그래서 양인살을 잘못 쓰면은 횡폭해지고 남을 해치는 살이 되지만은 잘 쓰면은 활인도라고 그러죠. 사람을 살리는 업. 그래서 그런 양인살을 쥐고 있고 도화살은 상당히 머리가 영리하고 머리 회전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 살도 되고 그 다음에 손재주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얘기 쪽에도 발달이 있고. 자, 그런 살이 있고 또 무슨 살이 있나요? 시주에 갑진 백호가 있네요. 이게 백호살이네요. 자, 그래서 이 사주에 있는 살은 양인살, 자수, 양인살, 그 다음에 자수, 도화살, 그 다음에 갑진 백호살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살이 있고 이 사주가 두 번째 문제가 의술에 맞나요? 맞다면 그 이유, 즉 의사나 의술을 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사주팔자가 강하죠. 신강한 사주면은 이 간목이 설을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강한 사주들은 설을 한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케어를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주가 되고 또 사주팔자가 강하다 보면 학문성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주가 강하게 되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학문성이 발달하고 또 식상이 있기 때문에 남을 케어할 수 있는 업. 그죠? 그리고 자수가 양인살이라고 했죠. 칼을 쥐고 있네요. 칼을 쥐고 내가 칼을 쥐고 해야 하면 나쁜 살이지만 내가 칼을 쥐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활인업도 된다고 그랬죠. 의사는 어떤가요? 의사는 항상 그 수술도 하고 째고 꼬매고 하는 그런 칼을 쥐고 하는 업이죠. 그러니 양인살이 의술에 잘 맞고 백호는 피를 본다는 살이죠. 즉 수술 같은 걸 하면서 의사를 하게 되면 피를 많이 본다는 살이죠. 그래서 갑진 이 백호라든가 양인살은 의사에게 잘 맞는 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잘 맞는 사주가 됐네요. 종합해 보면 사주가 강해서 학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식상 발달, 남을 케어하고 돌봐야 된다. 그러면 환자들을 돌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인살의 발달, 자수 양인살, 그 다음에 도화살이 머리를 영리하게 해서 학문성을 발전시켜주고 갑진 백호, 피를 보는 살 이런 것까지 해서 의사로는 아주 잘 맞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즉 이런 살을 살인이 아닌 활인으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살이 돼서 의술, 사람을 케어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가 잘 맞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의 직업을 형사는 맞을까요? 맞다 하면 이유. 형사는 어떤가요?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학문성이 있고 사주가 강하고 형사 같은 거는 범인들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가 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사주에다가 남을 케어한다. 남을 돌봐야 된다. 간목, 식상이 남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을 지키는 일을 하죠. 케어. 그리고 양인살이 발달했네요. 양인살은 칼을 쥔다 했죠.
칼, 군인, 경찰 역시 무관으로서 칼을 쥐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거니까 괜찮네요. 값진 백호도 피를 본다. 형광지살이라고 그러죠. 그런 살까지 보태져 가지고 형사로도 잘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주 형사가 맞다면 어떤 분야가 맞을까요가 문제가 되겠죠. 어떤 분야가 나을까요? 이 사주에서는 도화살이 발달되고 식상이 발달돼서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범인들을 유도하고 신문하는 프로파일러 좀 어떤가요? 그죠? 이렇게 식상의 호기심, 그 다음에 심리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도화살 발달은 인기응변이 강해서 범인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파일러가 형사 중에서 잘 맞겠습니다. 식상 발달, 그 다음에 도화살 발달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 전주에 내드린 4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인데요. 임진년, 임인월, 을사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여자분이시고요. 다시 한번요. 임진년, 임인월, 을사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요. 역시 4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이 나오면은 그 이유가 뭔지, 가장 강한 오행이 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용신과 희신은 무엇인지, 용신과 희신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분 인덕과 어머니 덕이 어떤가요? 인덕과 어머니 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렸습니다. 항상 사주를 풀 때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 결론에 맞는 이유를 항상 증명하고 설명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통변 실력이 어마하게 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풀 때는 그 사주에 맞는 이유를 꼭 통변하는 연습을 하시면 사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다 보면 큰 실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